안녕하세요. 보상고배상TV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1차 소송이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은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새벽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요.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큰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심각한 경추 손상과 함께 뇌출혈이 발생했고요. 여러 차례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 이 사지마비로 인해서 모든 일상생활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차 소송 당시에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한 시간대에는 피해자도 더욱 조심했어야 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희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했고요. 법원도 피해자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의 부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남은 수명이 5년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1차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피해자의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의사소통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졌고요. 또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차 소송 때보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보니까 피해자의 생존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남은 수명을 5년으로 보고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수명이 1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이 추가적인 치료비랑 간병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분들은 이 1차 소송에서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2차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피해자의 기대 여명을 얼마로 볼 것인가. 둘째는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한가. 셋째는 호전된 증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하루 최소 12시간의 전문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니까 이 간병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 구체적인 간병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간병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소송 이후에 의무 기록을 통해서 현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이 남은 수명이 이전보다 더 길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결국에 피해자의 여명을 10년 이상으로 인정했고요. 충분한 간병 시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인정받아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초기에 보험사와 이 성급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반대로 악화될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명확한 내용의 판결을 받아놓아야 기대 여명 이후에 생존할 경우 추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예상 여명 기간과 이 추가 배상 가능성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고배상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상고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